공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은 우선 제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 복잡하다, 어렵다, 안 된다고 하는 게 보통이고 제일 충격적인 게 그냥 실명을 얘기해요. 변호사라고 있어요. 그 담당 사무장이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변호사님은 어려운 사건을 싫어하신다. 안녕하세요, 김민선 변호사입니다. 오늘 요 사장님은 제가 기억이 되게 남아요. 어떻게든지 하여튼 저를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상담을 좀 해드렸고, 그 다음에 사건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이 흘러갔는데 생각보다 되게 쉽게 갔고, 그 다음에 회생하시는 분이 엄청 좋은 차에 막 좋은 오토바이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에 되게 많이 남는 사장님이셨는데, 최근에 이제 개시가 났다 그래서 한번 모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개시 결정이 방금 난 거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처음에 이거 맡았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금방 개시 결정이 났거든요. 네. 아까 이제 찍기 전에 얘기했지만은 너무 좀 쉽게 된 게 좀 이상하리만큼 그죠.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이 첫 번째 질문, 빚이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뭐예요? 우선 저는 개인 사업을 하다가 동업을 하게 됐어요. 나름 사업도 키우고 음.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는 또 아이템도 새로운 게 생기고, 그러면서 물건도 사고 예기치 않게 과소비를 하면서 네, 빚이 좀 많아지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빚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신청서에 나와 있는 빚은 11억 한 천 정도 된단 말이에요. 빚이. 그 1년 반 새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법인회사를 세우고 하면서 이제 막 투자를 받는다, 뭐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과소비가 제일 큰 문제였고요. 차부터 시작해서. 네. 그때 우리 회사가 갖고 있었던 차가 뭐였죠? 그때 이제 BMW 7 시리즈, 네, 8 시리즈, 그다음에 GV80, 네. 그다음에 오토바이, BMW 그래서 제일 비싼 오토바이 한 대랑 투어링 오토바이 한 대, 그다음에 할리 데이비슨에서 제일 비싼 오토바이 한 대.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첨언하자면, 이분이 하시는 사업이 자동차 용품, 오토바이 용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이 무르익기 전에 이 동업자가 요런 고급 차나 고급 오토바이들이 필요하다고 우리 이 채무자 의뢰인을 엄청나게 꼬셔가지고 이분이 이 자기의 신용이랑 그 다음에 법인의 대출을 이빠이 일으켜가지고 고급 차나 자동차를 사게 된 거지, 이 회사가 아니면 우리 채무자가 자랑하려고 이런 거를 끌고 다닌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추심 관련돼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네. 사실은 아까도 이제 봤는데 뭐 국민은행 뭐 이런 은행권들이 사실 대부분이긴 해요. 네. 우리 그 채권자들을 보면 이런 데서 그 사장님한테 어떤 식으로 추심을 하는가요? 우선 은행 쪽은 네. 좀 점잖았어요. 네. 은행 쪽은 이제 그 이자 갚으라 전화랑 문자 정도 오고, 은행이랑 카드사들은 그나마 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 쪽, 바이크 이런 데는 전화, 문자, 그리고 이제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뭐 밤이고 낮이고 찾아오고. 아, 찾아와요? 찾아와요. 삼성카드가? 삼성카드에서. 삼성카드가 제일 좀 셌어요. 오, 그래요? 우리는 현대카드가 좀 빡시다고 알고 있었는데.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 제가 못 갚고 그러니까 딱 한 달. 아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삼성카드 1,000만 원도 안 되는데요? 예, 그거 안 되니까 그 담당자 배정되면서 전화 오고 그 집에 주소지에 살고 있나 아니나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 번은 밤 10시인가 애기 재고 나왔는데 되게 믿어. 밤 10시에요? 네네. 그건 반칙이지. 반칙이에요. 그건 반칙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네. 내가 못 갚은 죄인이니까. 그렇죠, 예. 별말을 안 하셨어요? 사실 그건 반칙인 것 같아요. 그때 몰랐어요. 이게 진짜 반칙이 있는 거고 없는 거.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만 생각을 했지. 그게 그런 거가. 그 뭐라 있는 줄 그래요? 몰랐어요. 그 나가면 뭐라 그래? 아, 나가진 않았어요. 그럼 뭐래? 집에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네. 아까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왔다. 그러니까 애기를 재우냐고 전화를 못 받았다. 그럼 문자라도 남기지 그랬냐? 그럼 내가 전화를 줬을 텐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있나 없나 찾아왔다. 그리고 또 전화를 안 받으시면 찾아올 거다. 라고 삼성카드에서는 그렇죠. 대면하진 않고 그냥 이 인터폰으로 이렇게? 네네. 보냈어요. 그래요? 네. 아니 뭐 사실 뭐 이 사람들은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거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추심을 당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좀 부담스럽고 겁이 나도 그거는 억울한 건 아니죠. 사실 뭐 돈을 안 갚으니까 우리는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인데 안 갚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빚이 엄청나게 많아졌단 말이야. 그죠? 네. 회생이라는 제도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출신이랑 이렇게 많이 어려워졌을 때 횡단보도에 이렇게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현수막 하나 개인 회생 파산 빨간 글씨로 딱 그 두 글자가 보여서 저거는 뭔가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자리에서 검색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 그래요? 파산이라는 제도가 있구나. 다 날려버리는 제도가 있구나. 음.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찾거나 듣거나 하지는 못했고요. 결국에 그러면 네. 우리가 그 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제 알아보시고 신청하신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을 좀 듣고 싶어요. 개인 회생 그거를 저는 유튜브에 먼저 찾아봤어요. 거기서 좀 조회수 좀 많고 글이나 이런 게 좋은 업체를 전화해서 이제 물어봤죠. 공명도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해서 봤는데 5개 좀 업체를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공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은 우선 제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 복잡하다, 어렵다, 안 된다. 그거 한 게 보통이고 제일 충격적인 게 그냥 실명을 얘기. 변호사라고 있어요. 제일 어려운 거는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그걸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 담당 사무장이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변호사님은 어려운 사건을 싫어하신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못 만났어요. 안 만나게 됐죠. 근데 이제 전 이사무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1시간, 1시간 반 얘기를 하고 뭐 어려운 얘기인데 뭐 가능은 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 날짜를 잡아주고 이제 변호사님이 들어오면서 인사하고 저한테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봐요. 그냥. 그랬어요? 네, 그 한마디 하고 나중에 저한테 이제 상담도 내고 가라고 했죠. 상담 안 됐잖아요. 안 냈어요. 안 냈지 당연히. 안 냈어요. 아니 너무 많은 걸 물어봤던 것 같아. 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 바닥에는 일단 그 5명 회사에 전화하면서 변호사랑 통화한 적도 없었거든요. 없어요. 저는 거기 문구 자체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다 해준다고 했는데 전화를 했을 때 변호사랑 연결된 적은 김민성 변호사님밖에는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또 마침 잘 됐고요. 네. 여기저기 막 홍보하고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출 우리 이제 담보대출 뺀 그 돈이 이제 사장님 재산이 되는 거고 그 재산 이상만큼은 갚는 게 회생이니까 사장님이 갚을 수 있건 없건 270만 원씩 60개월을 무조건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사장님 같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는 거야. 그렇죠. 회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누구한테 해야 되나 뭐 막 이런 걸 본단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딱 하나요. 그 공명의 김민성 변호사님은 영상과 상담이 똑같아요. 다른 분들은 우선은 들어보면 돈이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돈이 자꾸 올라가고요. 만나주지도 않는데 공명의 김민성 변호사님은 네, 영상과 동일하게 해주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대요. 대부분 이거를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망설일 시간에 네. 빨리 그냥 신청해라. 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그거죠. 아 그래요? 그럼요. 다른 거 찾지 말고 바로 전화하세요. 저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찌라시도 좀 나눠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장님 그 뭐냐 뭐 잘 끝나긴 했어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 최소한을 갚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집이랑 네. 그다음에 공장이라니 엄청 비싸게 팔려가지고 그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갚는 빚을 한 방에 없애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좀 사장님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또 조건부인가에 대해 얘기를 또 해보시죠. 안녕히 계세요.